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이 출석 특검 조사 예.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관심이 좀 높다 이 얘기를 듣고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 모셔서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일본 매체가 한학자 총재 특검 출석이나 조사 상황, 수사 상황 대서 예. 특별하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네. 일본 측의 상황 어떨까 해서 일단 질문지 받았기 때문에 예. 예, 일본 측 봤는데 상황. 예. 뭐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러나 뉴스로 상당히 좀 크게 보도하고 보도했어요?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 화제만 갖고 그 토론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여러 방송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 내 문제하고 한국 내 문제가 네. 뭐가 다르냐라든가 또 오늘 또 그 한학자 씨에 대한 그 체포 영장이 발부되냐 마냐 뭐 오늘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구속 여부, 그다음에 그렇죠.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 소환 또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제가 그 일본적인 뉴스를 쭉 본 것은 아니지만 네. 그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네. 총력으로 살해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쭉 그 포민의 동기가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회 1억 엔. 예. 그럼 우리 돈으로 10억 넘죠. 그 헌금을 해가지고 예. 그것으로 가정이 파탄이 났다. 그것을 거기에 원한을 갖고 그 한학자 씨가 일본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일본에 올 수가 없어서 예. 대신 동일교 한학자를 많이 칭찬한 메시지를 낸 그 아베 신조를 노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민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네. 일본의 그 동일교를 굉장히 굉장히 많이 보교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그 포민은 생각한 거죠. 야마가미 테츠야라고 하고 그 사람도 자위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거 총 쏘는 것은 잘 훌륭한 사람이었고 네. 해서 일단 지금 어제 뉴스에서 이게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그 포민의 살인 사건이죠, 사실. 네. 네,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측은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네. 살인 행위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고 네. 그러나 변호인들은 이거는 총교에 대한 원한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콤바이 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 그 이후에 쭉 있었던 그 일본의 상황 그리고 통일교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일본에서 그러면 특집처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일본적으로 그 부분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어제 조금 들여다봤더니 그런 게 금방 나오더라고요. 네. 역시 지금 이제 통일교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기도 하고 네네. 일본에서는 범인에 대한 재판도 있고 네네. 때문에 봐지는 거고, 그러니까 범인이 왜 이런 아베 총리 살해까지 이르는 그 범행을 저질렀느냐라는 네.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통일교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소련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근데 소련의 붕괴까지는 그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하고 자유주의 진영이 사실 그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대립 양사였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통일교가 오히려 다른 이름 그 승공연합이라는 그러니까 승공이라고 해서 네. 공산주의를 이긴다라는 승공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말을 만들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현재로 말하면 반공인데 반공. 당시는 승공이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승공연합으로 오히려 그 교회의 교세보다 그쪽이 유럽회의상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운동이죠. 이게 이것으로 사실 교세 플러스 그런 전적인 힘을 키워나갔다. 네. 그러니까 그 자민당 같은 보수 우익 쪽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통일교 차지에도 굉장히 교세가 커졌다. 막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이제 그 반공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는 통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 네. 네, 그 이후에 문선명 그 찬시자가 또 예. 사망해가지고 이제 헤매기 시작했다라는 헤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종교 집단 이상으로 반공이라는 데서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반공도 사라지고 예. 또 그 다음에 그러한 찬시자 사망으로 헤매기 시작해가지고 내부 분열이 시작되었다. 내부 분열이라는 것은 지금 뭐 한 학자 씨가 어머니 입장인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4남매라고. 예. 예. 뭐 14남매라고 하죠. 네. 네, 칠남하고요. 그리고 삼남하고 엄청나게 싸운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재산 산속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선명 존재가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은 없었죠. 예, 그리고 방향성이 하나였는데 네. 이게 완전히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한대요. 아하.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여의도에 파구안이라고 있잖아요. 예. 파구안 거기 다 삼남의 소유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예, 좀 놀랐어요. 이 통일교 이제 재산 예. 다툼까지 있는 게 아니냐. 예, 통일교가 아니라 삼남이니까 네. 통일교는 지금 모체. 근데 삼남은 글로벌 피스 재단이라고 예. 조금 다른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근데 칠남은 또 미국 쪽에 기반이 있고 또 교회 이름도 바꿔가지고 네. 센츄어리 교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엄청난 비판 받고 있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총을 갖고 예배를 하기 때문에 총 라이플라든가 K1 소총이라든가 네. 왜냐하면 사남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아이들이 많으니까 네네. 사남이 미국에서 그런 총기 공장을 갖고 있어요. 총기 공장을. 총기 공장. 예, 사남하고 칠남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다. 네. 네, 이 세 가지가 자신들이야말로 문선명 찬시자의 전통적인 후계자다라고 하여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들들이 어머니 셋이가 되나 아들 셋이 어머니하고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내부적인 분열이 이러한 통일교의 한계로 나타나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한 이야기들도 막 일본 측은 분석을 잘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네, 요새 그 아까 이야기한 파쿠안 그 중심에 있는 거기 푸지 네. 거기가 어머니의 그 지금 그 어머니 쪽에 그러니까 모체 통일교죠 하고 세 번째 글로벌 피스 재단 거기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재판 네 삼남이 이겼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7월에 삼남이 이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재산이 삼남 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요새 그 동일교 모체 쪽에서 그 여러 가지 톤에 좀 저들러 가지고 네. 그 국정농단 같은 것을 버렸던 거 아닌가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국가의 돈을 뭔가 하려고 네. 하는 그런 게 조금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5대 사업 같은 거 이게 늘리고 이런 부분들. 네, 그곳으로 오히려 교단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네, 전에는 그 막강한 그 자금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거 필요 없었는데 아하. 이제 재산이 나눠져 가지고 오히려 세 번째가 네. 재산을 엄청나게 갖게 된 곳으로 일단 일본 쪽에서 보고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돈이 없어진 그 모체 네. 동일교 한학자 쪽에서는 총재 쪽에서. 이게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했다 보니 이게 걸렸다. 아. 그런 식의 시각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지금 오늘 이제 구속 기로에 있는데 네네. 이렇게 건성동 의원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건진법사 네, 그렇죠. 통해서 뭔가 하려고 로비를 했다. 한 거. 예.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얘기 아니면 한학자 총재 어떤 도박 의혹 뭐 이 부분 수사 관련된 그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 정권에 줄을 대려고 했던 그런 것들 네네.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자기 사업들을 국가 돈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네네네. 여러 가지 그쪽으로 옮겨가 생각을. 버린 거죠. 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고액의 그 헌금을 얻어가지고 네. 혹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올라오는 돈으로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재산이 나눠져 버렸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사업도 못하게 되고 일본 쪽에서 온 돈도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네, 그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그 한학자 씨는요 네.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뉴스에서 예. 제가 좀 들었는데요. 어허. 그 요새 그 검찰에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가서 나왔을 때 예. 여러 가지 그 기자들이 질문할 물어봤죠. 때 물어봤을 때 네. 이번에 그 소송 비용이 아. 12억 정도 그게 든대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에 드는 그렇죠. 주는 돈이요. 변호사 비용. 예, 변호사 비용. 그냥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예. 그런데 그 한 학자 씨가 그때 이거는 그 우리 그 교회에 있는 돈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교회에 있는 돈이다. 예. 근데 그거는 그 완전히 그 횡령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법적 지식도 네.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뭐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나 안 했나 이런 이야기도요. 네. 그 모르겠어요. 그런 그 돈이 많은 데서 왜 도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역시 돈이 있다고 보통 사람들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돈이 없는 거 아닌가? 아하. 라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러니까 네. 뭐 계약서에 성공 보수 10억 원을 받기로 돼 있다 이 부분을 10억 말씀하신 원. 건데 네네네. 그걸 물어보니까 교회 돈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아, 그 기자들이 참. 그냥 그 네. 검찰에서 나온
하나학샤 씨한테 그냥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랬더니 네, 뭐- 그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예, 보도도 예. 지금 나왔고, 네. 참 글쎄요. 오늘 이제 구속 심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권성동 구속이 됐고 건진법사 구속이 네네. 됐고 윤영호 전 본부장 구속이 된 상황에서 결국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기 마음대로 통일교에 이제 돈을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상식적인 물음에 출발하게 되면 네네. 한학자 총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네네.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예. 물론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판단이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일본 쪽에서도 그 부분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혹은 그 법적이 아닌 부분이 좀 네. 있잖아요. 어허. 사회적인 그 소문의 확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영향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그 한학자 씨를 많이 좀 지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막 이런 것도 일본에서 뉴스가 나와요. 그래요.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예, 있다. 지원이라기보다 예. 말이 나오는 거죠. 아하. 극우 기독교 쪽에서 예를 들면 킹그리치 예. 그 전에 미국 하원 의원이 대놓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름 그 한학자 씨를 네. 받게 하고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 집단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더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워싱턴 타임즈라는 신문지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는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신문지는 워싱턴 포스트잖아요. 예. 근데 워싱턴 WP. 타임즈는 예. 통일교가 만든 신문지고요. 아. 예, 네. 그 미국에서는 통일교라고 알려지지는 않고 있고, 그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지다. 일본에서 말하면 산케이 신문, 네. 도 이상의 상당히 극우에 가까운 신문지인데 아하. 그곳을 잇고 있는 보수 미국의 보수 인사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도 미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공화당 측 그리고 일부 미국의 인사들을 상당히 보수화 혹은 극우화 시킨 그러한 영향을 통일교가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고 네, 있다. 예, 그 결과물이 지금 미국 강경한 그 기독교의 그러니까요. 결과물로 나와 있다. 네. 그런 것이 이거 일본 쪽에 그런 그 분석. 하나의 분석이거든요. 뭐 결국 네. 그래서 이게 뭐 숙청 얘기, 뭐 혁명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전에 네네네. SNS에 그런 글까지 뭐 올렸던 게 아니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통일교가 당원이 어느 정도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었느냐, 뭐 11만 명, 12만 명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전당대회에 어떤 또 영향을 줬느냐, 그렇죠.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은 몇 명에 되고 어떤 영향을 줬냐, 이것도 지금 우리 규명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일본에도 그러니까 통일교가 정당에 이제 침투해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아니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네. 통일교가 일본에서도 어쨌든 정치적으로 정당에 영향을 주거나 정치에 영향을 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일본하고 한국의 네. 약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 네, 일단 전체적으로 개입하기는 했지만 네. 한국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대표 선거라든가 어허. 거기에 그 선거에. 많이 선거에 네.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일본도 선거에 어떻게 했냐고 하면 그때는 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네. 예를 들면 통일교 표가 10만 있다라고 하면 그 상당히 그 당선되는지 그 안 되는지 그 모르는 아슬아슬한 그 손에 있는 자민당 그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에게 그 투표해라.
라고 그러니까 신자들의 표를 몰아주기. 예, 몰아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게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일본의 법을 보면 그러니까 선고 3개월을 이전에 지역의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득표를 못 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 제약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뭐 3개월 전에 했는지 모르고 네.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당원 투표라는 것은 일본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원표가 약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대표 선거 이번에도 자민당 대표 선거 하지 않습니까? 네. 자민당 당원이 100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국회의원표하고 똑같이 지급됩니다. 295표가 돼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표가 약해요. 아. 근데 거기에는 많이 하지 않고 사실 일본에서 통일교 신자는 10만 명 정도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100만 명이라는 것은 일본 쪽에서 아마 그게 20만 정도 아닐까 너무 이야기를 합니다. 불려진 게 아니냐. 네네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혹시 있고. 100만 있다고 해도 그거는 통일교계의 회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신자가 아닌데도 그런 사람들 회사 다니려면은 해야 되니. 집어넣고 그냥 콘손돈 씨에게 네. 우리 100만 있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럴 가능성. 예, 일본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다른 종교 단체들도 아하. 부풀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의 종교 단체의 교인 수를 합하면 3억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일본 많아요? 인구가 예. 2억 2천만인데 더 넘었어요. 그러니까 넘다라는 것은 근데 종교에 안 들어간 사람도 많은데 일본이 예. 그러니까 교세를 뭐 여러 배 이상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일본에서 그래서 100만이라는 거 한국에서도 그렇다면 이번에 실제로 10만라는 것은 뭐 실제 숫자이고 나머지는 그냥 어디 통일교회 다른 여러 회사라든가 혹은 한 번 정도 뭔가 행사에 나온 사람 이름으로 받으면 네. 그런 그걸 그냥 넣고 그냥 쓴 거 아닌가? 혹은 뭐 여러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교 뭐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포함된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부풀려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통일교에서는 이렇게 정치, 정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렇죠. 있었던 것이고 일본 정계에서도 지금 보면은 여러 기시다 전 총리도 네네.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이게 통일교 관련돼서 보도가 몇 번 좀 이어지면서 네네.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라고 또 놀라거나 아니면은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예. 본고지가 한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본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왜 한국은 조용하냐? 그러니까 이 종교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사실. 일본에서만 이렇게 크게 보도가 돼가지고 네. 왜 한국은 조용하냐인데 조금 시간을 두어서 이제 오히려 한국에서 본격화되었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한국이 잠잠한 게 이상하게 일본에서는 느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거는 일본에서는 예. 헌금한다라는 문제로 이게 불 꺼져 가지고 헌금의 부착용으로 아베 신조 사살 사건이 일어났고 네. 그러나 한국은 그냥 헌금이라는 게 별로 없다. 보통 그러니까 교회에서 11조라든가 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거의 같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직 고액의 헌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다. 네. 통일교가 그러한 자금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사건으로 일어났고 오히려 한국은 그러한 자금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그 정치 개입 그렇게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구조가 좀 그렇네요.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일본에서는 어쨌든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는 사례가 네네. 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헌금 문제가 또 부각이 된 부분이 있지만 네. 우리는 헌금보다는 이 정치에 이제 그렇죠, 개입하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더 이제 불거져 있다 그런 차이점이 네. 있는데 어쨌든 이제 통일교 얘기 일본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우리도 이제 심각하게 보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선거에 이렇게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을 가능성 의혹 또 윤석열 대통령 지원하면서 권성동 의원에게 뭐 큰 거 한 장 서포트 1억 그래 의혹 권성동 의원은 구속까지 됐고 이런 모습들은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네. 여기에 통일교와 그야말로 정교 분리가 안 되고 밀착한 걸로 의심이 되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예. 있겠네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사실 보도죠. 아직은 사실 예. 보도. 결과가 어떻게 네.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쪽의 주장 이렇고 이쪽의 주장은 또 이렇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래도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체포될 것이고 오늘도 체포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그 통일교가 큰지에 몰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지만 일단 양쪽의 주장을 그냥 보도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네. 그렇지만 결과가 네네. 나오게 되고 또 한학자 총재가 오늘 구속이 되면 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또 보도하고 분석을 또 하겠군요. 네네. 일본에서는 네. 뭐 이런 부분도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고령 네, 83세.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것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출석하는 그 한 학자 씨 얼굴을 보면 되게 몸이 안 좋게 보이잖아요. 안 좋아 보이긴 안 좋아 하더라고요. 보이기는 예. 하죠, 사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고려되는지라는 그러니까 상당히 일본은요. 예. 이거는 일본의 언론은 걱정하는 것은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 왜요? 그러니까 통일교 쪽에서 아, 예, 예. 그것도 좀 걱정하고 있는 굉장히 상황이다. 걱정이라기보다 예.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양쪽의 이야기를 그냥 하는 사실 거죠. 보도식으로 일단은 예, 가고 예. 있다. 사실 보도를 하지만 예. 일단 목표는 그 누구한테도 걸리지 않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뭐 오래전부터 있는 그 일본의 네. 보도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학자 총재 들어갈 때 뭐 부축받아서 이제 표정은 안 좋게 안 좋습니다.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또 휠체어 타고 나왔더라고요. 예, 9시간 넘게 조사받고 예, 나오면서 예. 휠체어 타고 나왔는데 통일교 쪽에서도 이제 몸이 안 좋다 이 부분을 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던데 오늘 영장 심사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제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통일교 그래도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이 총에 맞아 숨지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죠. 한번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네네. 이 정교 분리가 안 돼 있는 것, 특히 헌금 문제가 일본에서 불거져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 있는 정교 분리 원칙이 안 지켜진 게 아니냐, 또 정당법이 위반된 게 아니냐, 바로 이거 보기 그 때문에. 부분이죠. 바로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일본은 정교 분리가 문제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헌금을 너무 간접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사회적인 그렇네. 문제를 일으켰다. 가정 파탄부터 예, 예, 예. 해서. 네, 그래서 이것은 민사다. 좀.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이 일단 그 도쿄 치법에서는 나왔습니다. 예, 해상. 네, 그러나 이게 그 대법원까지 가야죠. 네, 그러나 그 형사 문제가 아닌 사실 이거 민사다. 그곳으로 그 종교 단체의 해산 명령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크다라는 거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보고 크다. 있네요. 촌에는 예를 들면 뭐 그 오음 진리교, 네. 오음 진리교
이거는 완전히 그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형사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산 면역이 나왔지만 이 부분이 통일교 사건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논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본 안에서는. 아 그렇군요. 네. 사회적 문제로 이제 커져 있는 통일교 해산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네네. 일단 그렇게 법원의 판단 나왔다. 우리 법원은 오늘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기 총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얘기하고 이랬을 때는 이시바 총리한테 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물을 약간 립 서비스를 포함해 좀 주면서 이시바 총리가 좀 더 버티지 않을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네네 맞습니다. 근데 물러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그럼 우리가 왜 만났는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때는 예. 이시바 총리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오. 아주 강했는데 예. 그러나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그 존재로서는 물러나게 하겠다. 막 이런 그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시바 총리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냐고 하면 총리로서는 쭉 남을 수가 있지만 자민당 존재 그러니까 대표죠. 대표로서 자신을 그 사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자민당 안에서는 결정으로는 총재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라는 것은 이게 일본 전체니까 네. 이거 다른 문제인데요. 네, 그때는 중의원을 해산시키겠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해산하면 그 특히 조선 의원들은 예. 굉장히 힘듭니다. 조선이기 때문에 예. 또 그 이시바가 이 사람 안 된다고 하면 콘촌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시바 총리는 진짜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자민당 안에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조금 그 이시바가 너무 해산한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역풍이 불었군요. 예,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이시바 총리하고 자민당의 싸움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민당이 더 지지율이 낮고 네. 이시바는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국민들이 봐도 이시바 vs 자민당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것을 걱정한 사람이 바로 스가촌 총리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 이 두 사람이 사실 이시바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예, 스가촌 총리는 흑연인이고 이시바에 네. 이 두 사람이 가서 자민당이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설득을 2시간 반 정도 해서 그렇네. 이시바도 알았다라고 해서 자신이 물러나겠다라고 9월 7일에 결심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요. 예.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다음 총리는 거의 총리라기보다 먼저 총재. 자민당 총재가 돼야죠. 예. 이거는 고이즈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고이즈미. 고이즈미 다카이치 그리고 또 현재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네. 이 삼파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다카이치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좋은 거죠. 다행이긴 한데. 예. 이유는 예. 다카이치는 너무 역시 우쪽이다. 너무 우쪽이다. 우빠다. 구구다 구구. 예. 예.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혹시 총리가 된다면 중국, 한국하고 다시 엄청나게 싸울 것이다. 이게 일본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금. 네, 그거는 아베 신조 전 총리 때 엄청나게 우리하고도 싸웠잖아요. 네. 예, 그 수출 규제 문제. 맞아요. 예. 소부장. 그곳으로 일본이 손해를 엄청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한일의 기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협력은 네. 굉장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러니까 일본도 한국이 필요하고 네. 한국도 일본이 필요한 아하. 정치가 아니라 경제, 기술 이러한 부분에서 어제도
그 최태원 그 SK 회장이 요미르 신문에 그 인터뷰에 네. 응했습니다. 어허. 예,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반도체에서 계속 그 일본하고 협력하겠다라는. 네, 이것은요 네. 간단한 협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한일 간에서의 그러한 부분이 전략적으로 이제 가보는 거네요. 예. 그 단단하게 되지 않으면 미국도 신뢰할 수 없고 중국은 아직은 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한일 간에서 그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인식하에 네. 진행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일본도 아하. 그거 다 알죠. 그렇죠. 그런데 예. 다카이치가 되면 아예 다 무너져 버리고. 예. 뭐 사라져버리는. 일부러 그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발언을 해왔고 아하. 앞으로 하루 코시고 그런데 일당 코이즈미 혹은 하야시명 양쪽이 이시바 내각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시바 노선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아 고이즈미 예, 새 총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저번에 이시바에 투표한 사람들은 다 코이즈미 코이즈미. 혹은 음, 그 하야시예요. 하야시로. 예, 가고. 그거는 그 1차 투표를 봐가면서 네. 혹시 다카이치가 올라가면 어허. 결선 투표에 아. 태고 또 한 사람에게 그렇군요. 투표하겠다. 예. 그렇게 그 지금 그 기시다 총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치다 총리도 네. 다카이치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고이즈미 이 장관이 새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네. 뭐 변수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마지막은 그러니까 지난 1년 전에도 고이즈미는 가장 인기가 높았지만 3위가 돼가지고 1차 그렇죠.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결선 투표에 떨어졌어요. 이유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토론하기 시작하면 네. 내용이 없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 이 사람에게 촌일을 맡길 수 없다. 어. 이렇게 될 우려가 이번에도 있다. 그 경우는 그 다카이치가 올라가고 또 하야시가 올라갈 것이다. 아, 또 네. 3위를 하고 고이즈미. 예, 네, 소고법으로 다카이치는 안 된다라는 소고법. 저번에도 1년 전에도 다카이치는 안 된다는 소고법으로 이시바이가 그렇네요. 맞아요. 예. 이번에도 기억나. 비슷하다. 아하. 막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카이치는 예.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예, 그리고 다카이치를 저번에 태고 밀었던 그 아소파 네. 바볼이 아소파가 하나만 남아 있어가지고 50년 전도 그때 50표가 다카이치에게 무조건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허. 아소 쪽에서 아소 타로가 예, 그러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예 50표가 예. 사라졌으니까 어렵겠네요. 다카이치 사나이는 좀 어려워 보일 참 것이다. 어려워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현재까지는. 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운동 오늘부터 가능하고 10월 4일까지 10월 4일 이 투표예요. 새 총재 총재 뽑는 투표. 투표. 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어허. 물론 2주 정도도 없나? 그럼요. 예, 예, 예. 그중 남았습니다. 12일, 13일 정도. 예, 2주. 그러니까 그 사이에 3번 정도의 토론회에서 음. 어떻게 되는지 고이즈미가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 그 경우는 예. 첫 번째 투표로 다카이치가 과반수 넘겨버리면 아유. 다카이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다카이치 이 카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네네. 그나마 좀 다행이겠네. 근데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게 되는 것이 조금.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시바 총리가 이렇게 물러날 줄 알았다면 왜 이렇게 미국과 빠르게 관세 협상을 체결했냐.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피해를 봤죠. 5,500억, 우리 네. 3,500억 네네네. 때려 맞고 있는 이런 상황. 일본이 좀 버티고 있었으면 우리 좀 버티는 게 좀 수월했을 텐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네, 그것도 네. 이시바가
언제까지 버틸 수가 있는가라는 내부적인 위기원 때문에 마지막은 미국하고 좀 협상을 잘 마무리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일본 내에서 네. 왜 문서를 만들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문서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15%라고 예, 못 하고. 박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 쪽에서 일본처럼 해라라고 네.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거는 마지막은 그쪽은 진짜 이시바 총권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어차피 이렇게 물러날 거였으면 참 버티지도 못하고 물러날 거였으면은 그렇게까지 왜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선거에도 네. 지고 하니까 뭐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걸로 뭐 이해는 하지만, 예, 아무래도 그런데 그렇게 예. 일단 마무리하지 않으면 다음 이시바 라인에서 나오는 후보가 네.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선거 아무래도 때. 근내적인 상황 요소가 많이 이번에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결국 선거 결과는 뭐 좋지 않았고 아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아쉽다. 근데 네, 맞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퇴임 전에 또 이제 온다, 그렇죠. 한국에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 된 겁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어. 아무래도 그거는 이쪽에서도 먼저 한일 회담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지 네. 않습니까? 그것이 대단히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그것으로 자신의 이시바의 지지율 3%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한 담내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때까지만 가면 자민당 존재의 윤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다카이치가 더 지지율이 높으면 좀 안 좋지만 네. 안 그럴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쌓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합의 이런 것은 다음 존재 그리고 일본 촌에게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네.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80주년 또 60주년이기 때문에 아하. 이시바는 마지막까지 뭔가 담화를 내고 싶어 해요. 담화를.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 그러한 무대로서 한일 정상회담이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네. 상당히 마음이 맞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셔틀 외교 이제 복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번엔 이시바 총리가 와서 이재명 대통령 만날 차례가 된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러면은 에이펙 정상회의 때는 네네. 경주에서는 다른 다른 총리가 총리. 오겠네요. 예. 아하. 그래서 다른 와서 촌리가 그래서 자민당 존재가 촌리가 되르지 또 야당 쪽에서 네. 그러니까 과반수는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야당이 전체가 모아지면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바뀔 수 있는데 자민당이 아니라. 네, 그러나 야당 안에서도 참전당 같은 네. 포스 극우, 극우가 있기 예.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차피 자민당 중심의 연립 내각이 만들어질 것인데 네. 여기서 문제는 공명당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갈 공명당이. 공명당이 예. 네, 그 경우는 물론 다카이치가 존재가 되면 공명당은 우리 절대 함께 같이, 하지 예, 않겠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참 복잡하게도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총리가 또 누가 될지도 봐야 될 것 같네. 총재 선거는 총재 선거라지만 일본 총리가 누가 될지는 또 역학관계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유엔에 가서 유엔 총회 연설 또 회의 진행까지 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 일본의 평가 이제 취임 10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나오는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초기의 평가에서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념형이 아니고 네. 실ion주의자다라는 면에서 일본하고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분이다. 그런 면에서는 그 사실 좋은 평가가 나온 그대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많이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동병상련도 있고. 예.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그 잠정당 같은 극우 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극우라는 것은 뭐 미국이 트럼프니까 극우가 좀 강하지만 네. 일본 그리고 한국은 극우적이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 그러한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외교가 또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 윤석열 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탄핵 파면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데 이런 모습 윤석열 정권이 유지가 됐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태도가 예. 일본 언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란 총까지만 해도 네. 윤석열을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왜 그랬는지라는 오히려 그쪽에 분석을 하는 기사들이 많아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네, 김건희. 일본은 오히려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인기가 있는 여사님 그런 식으로 전혀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그 피리가 계속 뉴스에 올라와요. 예. 이번에 그 통일교 관련 여러 가지 그렇죠. 예. 그것도 통일교 관련된 것도 다 김건희 얘기까지 엮여서 다 나온다. 연결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오히려 보통 일본인들이 조금 많이 놀라는 메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왜 이렇게 그 일본 언론이 네. 바뀌었나? 바뀌었다. 그래 확 바뀌었네. 바뀌었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을 이걸 계속 유지시켜서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면서 좋아했었는데 아무래도 내란 해방 일본은 이후에는 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 내란인가라는 부분이라든가 그 헌법을 보면서 네. 그 한국의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또 일본에서도 보면서 이러니까 이런 것이다. 내란 맞네 이렇게. 예. 그 납득해야 되니까 납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일단 법하고 지금 그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검찰 쪽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을 좀 문서 중심으로 분석을 해요. 예. 그런 그래서 면에서는 그 일본인들도 그거 관심 있고 보는 사람들 꽤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K 민주주의 빛의 혁명 이후에 정상 국가로 이제 돌아오는 외교 무대에 다시 우리 대한민국 우뚝 서게 되는 그런 것도 다 보고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위한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왜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다이나믹한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객관적 이야기를 하면 한국이 역시 좀 민주주의에서 취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긍부가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이 아직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양쪽의 눈으로 그 보는데 그래도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는 일본에서 절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때 예를 들면 이것은 뭐 언론인들인데 쭉 봤대요. 그때 그 탄핵 상황을 쭉 본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굉장히 감동을 했다고 해요. 오, 예,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렇네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도 그 국계 안에 들어가죠. 네, 목숨 예. 걸고 막 군용 차량 앞에 그러니까요. 서가지고 예, 예. 막아서고. 예, 이거는 일본에서는 음. 얻는 거예요. 사실 일본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가지도 않을 거잖아요. 사실상 네. 어떤 면에서는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국 민주주의는 그 예를 들면 이집트라든가 그런 데서 네. 그 민주주의가 실패했다. 사실상 그 거기 아랍의 폼이 네. 많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결국 다시 돌아가는 다시 모습이 군사 있었죠. 정권이 돼가지고요. 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네.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세계에서도 굉장히 드문 그러한 사례를 한국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식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네. 뭐 좀 예. 자랑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예. 우리 빛의 혁명을 일으켜낸 우리 시민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네, 네. 이것도 궁금한데 캐데온에 대한 얘기도 일본에서 뭐 보도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아, K-팝 데몬 헌터스. 네네. 예, 그거는 예. 그 아무래도 그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은 역시 일본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물론 예, 그런데 왜 이게 세계화되는가라는 이야기죠. 사실 그거는 너무 계산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내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히트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부러워하겠네. 예, 예. 일본의 아이돌은요. 예. 뭐 아이돌이라든가 일본의 그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 그런 것은 미완성 작품이 많다. 미완성. 예. 예, 미완성의 미라고 할까? 미완성의 미. 예.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미예요. 그러나 한국은 디지털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모든 것이 완성품으로 내보낸다. 네. 라는 그 부분에서 이게 승부가 안 된다. 네, 그러나 예를 들면 일본 내 아이돌들이 틱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틱톡, 예. 틱톡, 예. 틱톡. 짧은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예. 몰랐네요. 예. 네, 그거는 그 짧은 영상이니까. 짧은 영상이니까 좀 귀여운 것이 굉장히 많이 세계화된대요. 네, 한국 것은 너무 그 세련되어 있으니까 길게 봐야 된대. 네. 그러니까 틱톡은 안 되고 아하. 일본 것은 오히려 짧게 보는 게 예. 맞대요. 그러니까 귀여운 그 캐릭터로 짧게 하니까 보고 끝내고. 예, 오래 보면 안 된대. 또 그러니까 다른 그런 면이네. 면에서 조금 차별화된 아이돌들의 모습이 있다. 네, 있다. 예, 그런 네. 문화가. 그리고 또 한국은 지금 너무 AI를 사용해서 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조금 내려가고 있다. 예, CD 판매량이라든가 네. 이런 것은 그게 너무 AI, IT를 너무 써서 좀 사람들이 너무 비슷한 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네. 있어서 조금 세계적인 그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대요, 한국이. 이런 것까지 그래요? 일본은 보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걸? 일본은 분석만 잘해요. 직접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이제 캐대언 우리 K-팝 네, 컬처에 대해서 관심도 크고 왜 우리는 못할까, 우리는 예. 어떻게 될까 이런. 그러니까 자주- 일본은 예.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냥 아예 아날로그로 가자. 예,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아날로그 AI 말고 아날로그로 가자. 아날로그에 대한 어떤 향수 그걸 느끼는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글쎄요. 세계적으로는 일부이기 때문에 예, 글쎄요. 예, 잘 일본의 될까? 전략은 좀 먹히지 않을 것 먹히지 같아요. 않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의 문화 상황까지는 짚어봤는데 지금 우리 국회 법사위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해서 뭐 항의를 하면서 네. 이것도 나경원 의원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또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예가 나올 정도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예. 나경원 의원 의원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 자위대 행사에 갔던 그 전력도 있고 해가지고 일본하고 가까운 네네. 정치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하던데. 네. 일본의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일본은 좋은 것만. 예, 그래서 예. 예를 들면 표정이 무섭네. 오늘 나경원 의원 표정이. 예. 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요새는 말하지 않지만 나다르크라고 해가지고 나다르크라고 했었어요. 잔느다르크. 예, 잔다르크. 프랑스 잔다르크. 나다르크라고 해가지고 그러나 네. 그 이야기도 나경원 의원이 몇 년 전에 그 독도를 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이후 일본 쪽에서 상당히 그 칭찬이 좀 있었어요. 나경원 의원. 그래요? 예. 굉장히 미인이고 뭐 그런 이야기도 그런 나오고. 보도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쭉 있었어요. 그런데 독도에 간 이후 완전히 그런 거 사라졌어. 그래 역시 일본 언론에서 역시- 좀 버림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 영토 문제에서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 이렇게 또 주장을 하죠. 그래요. 네네. 그래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문에 네, 그렇죠. 재판 받고 있다 결심 공판 2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 구형 받았는데 네네. 11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 나오면 또 일본에서도 좀 보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너무 네. 늦게 나온 너무 늦게 나온다. 그 판결이죠. 그렇죠. 네네. 일본에서 그러니까 거의 이런 것은 몰라요. 아직 모르죠. 예. 이것도 좀 일본이 어떻게 분석하게 될지 좀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오늘 지금 국회 직원들이 나경원 의원 주위에 서 있습니다. 아마 이 피켓을 이제 뜯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회의 진행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피켓을 예. 뜯어라. 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경원 의원이 계속해서 못 되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나경원 의원 모습인데 지금 국회 직원들도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본 언론에서 또 관심 가지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여야 간에 아무래도 갈등. 그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상당히 일본 안에서 뭔가 보도하기 시작하면 예. 그 아주 분석적인 아하. 또 이쪽에서도 또 보도가 안 되는 부분도 보도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일본의 분위기 저희가 오늘 다각도로 짚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셔가지고 예. 일본 상황들 또 지켜보고 에이펙 또 새로운 총재 그 이후에 총리까지 어떻게 될지 그렇죠. 보면서 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